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성장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게 하나의 변수가 됐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환시장 개입으로 추정되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락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동이 됐죠. 이번 주는 이제 산타랠리, 미증시는 산타랠리가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우리 증시는 연말 수급이 큰 변화가 생기죠. 금융 투자 매도로 전환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큰 손들이 이제 컴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목별 수급 변화가 상당히 요란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순매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돌파한 게 또 우리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슈들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미국의 3분기 GDP가 4.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미국의 1년 성장률은 4.3%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강한 경제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수 있다. 내년에 금리 인하 아예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호재로 볼 거냐 악재로 볼 거냐 구분이 되는데, 일단 강한 경제가 좋으니까 뭐 소비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시장에서는 비교적 중립 이상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까지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죠. 그러니까 학습에서 어떤 강점을 갖다가 이제는 추론까지 지배력을 강력하게 갖게 됐다. 뭐 사실 뭐 엔비디아가 이제 학습이든 추론이든 다 강한 건데, 특히 이제 추론 영역까지 더 지배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를 좀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또 우리나라하고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환율이 요란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 특히 환율이 동반해서 하락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국에서 적극적인 어떤 환 개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고,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는 1,500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는 환율 피크를 친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가 됐는데, 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메인은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주요 종목 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강하게 올랐고,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계속 올랐거든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전망치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호실적, 이게 이제 지수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주식시장이 나쁠 거라고 전망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거나 조금 오른다 이것뿐이지, 조금 오르거나 많이 오르거나 어쨌든 다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내년도 증시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뭐 다 올랐어요. 제가 매주마다 체크하는 국가 중에서 지난주 하락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대만이 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다음에 일본 증시,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미증시 주요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이외에 금융과 자동차 업종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차트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최고치, 지난주에 주중에 이제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CT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금융주들도 지난 주중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GM 같은 이제 자동차주들도 신고가 경신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빅테크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예, 뭐 이게 상반기만 놓고 보면, 근데 3분기에서 이제 그게 Y가 되고 4분기는 완전히 달라진 건데, 빅테크가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에서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서 다른 종목들로 분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미국에서 신고가 가는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신고가가 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좀 업종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 업종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수출 잘 되는 기업들, 실적 숫자 잘 나오는 기업들을 또 따로 잡아서 미국과 업종이 좀 분리돼서 갈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고가 가는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는지, 이건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경제가 계속 좋아요. 지금 65개월 연속해서 확장기. 확장기라는 건 뭐냐면 분기별로 봤을 때 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는 거. 이걸 이제 확장기라고 하는데 65개월 연속해서 분기별로 이제 플러스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확장기로 가면 평균 67개월 정도 가는데 뭐 그 정도 평균치 정도까지는 거의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 봐서는 내년도 1분기에 느닷없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주도주는 바꿔가면서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서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주로 될 것 같다. 뭐 미국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부터 하단은 3,900, 상단은 4,200인데 이제 상승장 이후에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릴 때 2주 연속 하락이 없었다. 근데 그 전주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이제 플러스가 나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플러스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2주 연속 하락 없이 지난주에 플러스가 무난하게 잘 났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주봉상 4,170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갇혀있는 듯한 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흘러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단을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것도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달러 차트로는 지난주 종가가 주봉상 종가가 연중 최고치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상 연중 최고치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우리 일반 차트도 그렇지만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이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에 조금만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돌파하는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 눈높이로 볼 때는 이제 시장이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첫 번째 시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곧바로 나오는지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주 연속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강세장에서 3주 연속 음봉은 없었어요. 이게 보시면 그 뭐 2주 연속 내린다 오른다 이런 걸 떠나서 3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플러스 나느냐 마이너스 나느냐도 의미가 있겠지만 양봉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코스닥 계속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뭐 주중에 이제 휴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특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얼마나 첫날 새해 첫 거래일에 이제 강세로 출발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기존의 코스닥에서 움직이던 패턴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지금 이게 5주선 밑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당장 여기서 플러스 내고 이제 양봉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패턴으로는 좋죠. 코스닥은 그 최근 13년 동안 이전 13년 동안 보면 마지막 주 그리고 새해 첫 주에 10번 오르고 3번 빠졌거든요. 10번 오르고 3번 빠졌다. 근데 저건 이제 왜 그러냐면 수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약간 피하는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가 배당 기준일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시장에 돌아오면서 그게 매수 위에 장세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와 첫 주는 이제 큰 손들이 컴백하면서 매수가 좋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번 주에 확률적으로 보면 뭐 100%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뭐 이건 이제 월요일부터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법 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매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환율,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환차손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는 환율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적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도 실적 전망이 계속 높여지고 있어요. 뭐 CT, 노무라 막 이런 데서 이제 실적 추정치 내놓고 막 목표 주가 내놓고 하는데 굉장히 높게 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내년에 133조 원 낸다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전주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혹시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일본 저금리 때 돈 빌려다가
다른 어떤 뭐 주식이든 뭐든 이렇게 투자하던 사람들이 일부는 다시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별다른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걱정할 일은 벌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이유가 된 것 같고 그럼 뭐 샀나 봤더니 지난주에 거의 4조 원 조금 안 되게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을 매수한 게 4조 원이에요. 4조 원이 넘죠. 예, 그러니까 4조 원 이상, 4조 5천억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매수한 게 삼성 햇피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매수한 거라고 해봐야 돼. 1,000억 정도?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미 반도체까지 합치면은 반도체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그 알테오젠이 가장 많았습니다.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 1250억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근데 매도는 또 바이오가 또 매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바이오주는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그 업종별로 골라 담았습니다. 뭐 그 바이오도 그러니까 파는 종목이 더 많긴 하지만 매수하는 바이오도 있었고 반도체도 매도하는 것도 있고 매수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나머지는 좀 골라 담는 형태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제가 아마 뭐 뉴스 나오는 거 미리 알고 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예, 그러니까 반도체들을 아랫단으로 보면은 이제 몇몇 개를 좀 모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종목 리스트를 쭉 뽑아서 보면 지난주에 매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들어왔던 게 주후반에 다시 바뀌긴 했지만 뭐 엔터,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고르게 좀 매수가 분포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수급에서는 그 제가 뭐 작년도를 돌이켜 보면 연말에 들어왔던 금융 투자가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금융 투자 매수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10월부터 피크 저점 대비 피크까지 살펴놓고 보면 거의 20조 원 샀거든요. 금융 투자가. 근데 이 자금 중에 일부는 배당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예전과 같이 배당 기준일이 뭐 딱 그 26일이 아닌 케이스들도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배당 기준일은 대체로 그 날짜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던 자금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매도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이제 매수한 거 한 절반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금융투자는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들별로는 금융투자의 어떤 기계적인 매도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역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난주에 압도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지난주에 그냥 다 땡겨 올린 거예요. 자, 다 올렸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하이닉스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계속 똑같은 차트를 3일인가 내리 보여드렸는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는 원래 방향이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마이크론은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고 엇갈렸는데 이거 아마 투자 경고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 마이크론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하이닉스도 올라가긴 했죠. 근데 여전히 두 종목이 수익률 차이가 좀 나요. 거의 뭐 한 10% 이상, 한 12, 3%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걸 따라잡을지 아니면 마이크론이 빠질지, 뭐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이닉스가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시차를 두고 뭐 좀 저 갭을 좁혀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또 투자 경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하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뉴스가 이게 하루에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그날 나온 뉴스를 제가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DRAM 값 올라간다, GPU 자체적으로 나왔다, HBM 관련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뭐 좀 물량 달라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삼성전자 수급 최근 들어서 기관 계속 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주 다 샀거든요, 매일.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계속 사고 외국인들도 지난주는 전부 다 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수급이 붙었거든요. 근데 올라간 걸 잘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그록을 샀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그록이라는 회사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예요. 예,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그록이 이제 만드는 AI 반도체를 그 삼성 테일러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한 그런 계약을 맺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록을 중심에 두고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둘 다 주주가 돼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그록의 어떤 관계가 되게 많이 되면서 그록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그록이 만드는 제품은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되겠네. 원래 이제 메모리만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 엮어보면 파운드리 쪽도 뭔가 엮여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개가 다 이제 엮어진 거죠. 그러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는 예,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동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로봇주,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했고 또 주중에는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중국의 K-팝 공연이 중국 전역에 중계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저 엔터주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로봇과 이제 반도체, 통신 장비 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더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연이어서 자꾸 이제 계약 취소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고전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코스닥의 여러 업종 로봇주,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반도체 이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도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변수를 정리를 해보면 환율 상승세가 마무리가 된 걸로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하는 것도 막 쭉쭉 빠지는 것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올라가는구나.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진 않겠다. 1,500원은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 수출주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새해 1월 1일에 12월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이거 우리나라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게 또 가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뒷받침해 줄 것 같고, 일정상은 배당락 29일. 근데 뭐 배당락이 예전같이 뭐 엄청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정상 그렇고 그때부터 금융투자는 이제 매도를 할 거고요. 30일에 폐장이 되고 31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지 어떤 형태의 내용이 되고 간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 플러스 반도체 이슈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저게 원래 외국인들이 좀 쉬는 날인데 갑자기 매수가 확 돌았거든요. 그만큼 파괴력이 센 뉴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느냐. 뭐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이제 월초 대비 좀 늘어나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에게 매수 주도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는 좀 개인 큰 손들이 또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자금 흐름에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또 박스권 상단 근처까지 왔거든요. 코스닥은 절대 저항 930, 950 사이고. 근데 이제 달러 차트로는 연중 최고치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서 또 맞고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연초에 랠리를 보이면서 주도권 갖고 이제 밀고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 보면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 이거 박스권 넘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반도체, 제약, 엔터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메인 주도주가 등장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게 이제 빠지는 걸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오른다, 피크 쳤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연초에 굉장히 세게 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FX라는 걸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환 선물 그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뭐 제가 그때 이제 겪은 거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환율이 피크 칠 때 낙폭이 되게 커요. 하루 그날 피크 칠 때 특징이 보통 한 2%? 그러니까 2% 이상의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간으로 2% 이상 밀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신호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갑자기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빠지면 곧바로 또 이게 무슨 일시적이지 이렇게 하면서 쳐올리는 게 나오는데 일주일에 갑자기 2% 이상 빠지게 되면 이거는 뭔가
포지션이 바뀐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제 너무 하락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2%의 매도 하락은 이제 일시적인 매도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매도일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바뀌어버렸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내려가서 수익 나는 걸로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환율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간 2% 이상 빠졌을 때, 저 한 번 이제 1.5%에도 저렇게 된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주간 2% 이상 하락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그거는 그 다음에 다시는 그 고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이거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뭐 환율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내려가기만 한다, 이렇게 보장은 못하지만 1,500원 다시 넘기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굉장히 센 자금이 들어가고 뒤집어 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흐름상으로는 환율은 1,500원 또 넘기기가 되게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바뀌게 되는, 굉장히 센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걸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환율 상승 베팅이 더 세게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 가느냐, 박스권 한참 밑으로 또 내려가느냐, 요걸 가르는 거니까 이번 주 환율 변화도 또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탁드리지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방송이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또 이왕 보신 거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